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수하면서 0.42%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1.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오늘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0.42% 상승 마감했죠. 그 기관 수급의 대부분이 금융 투자 쪽의 순매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일부 업종, 그것도 아주 약간 이렇게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들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은 순매도 기조가 강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일부 업종 돈이 조금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게 선물 시장이고 이게 현물 시장이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좀 많이 매수했겠죠. 그래서 선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 상대적으로 현물 가격이 좀 낮으니까 금융 투자 쪽의 돈이 현물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코스피 쪽에서 이 금융 투자가 순매수한 것은 그냥 기술적인 돈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세는 아직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이 좀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큰 어떤 위험 요소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아직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또 코스닥도 조금 오르긴 올랐고 해외 시장도 조금 올랐는데 그거는 유가가 좀 하락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가가 상승한 것은 전쟁 이전에는 수요가 회복되니까 위드 코로나 경량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회복되니까 또 유가가 올랐죠. 그런데 최근은 재료가 하나 더 더해져서 이 전쟁이라는 재료가 쭉 더해지다 보니까 이 수요 회복과 이 전쟁이라는 재료가 합쳐져서 유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공급의 측면으로 본다면은 산유국들이 수요 회복에 비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하나 더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가가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간 것은 중국에 얼마 전에는 선전 봉쇄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상해 이렇게 봉쇄가 있습니다. 그거는 곧 중국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좀 줄어들었다. 따라서 유가 역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라는 거하고 유가가 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 침체라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동안 이 유가가 너무 상승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 원재료,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곡물도 마찬가지고 이 원자재 가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봉쇄는 또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고 유가가 하락하는 게 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유가 상승의 큰 원인은 이 수요 회복과 이 전쟁인데 이 전쟁 관련해서 지금 평화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5차 평화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극적인 타결에 넣을 수도 있겠죠. 또 물론 결렬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타결이 된다 그러면은 또 유가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갈 수가 있겠죠. 여튼 지금 현재 시장 쭉 상황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흉은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정학적 위기가 어떻게 해소되어 가고 있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따라서 시장에 특별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 상황에서 그냥 관망이 맞는 거죠. 그런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최근에 세력들이 그래도 이렇게 순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좀 괜찮기 때문에 순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이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다가 이제 이렇게 고개를 드는 이런 상황에 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저께 검색이 된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았고 또 그리고 그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오늘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은 이렇게 12개의 종목이 됩니다.
종목이 많아서 이 플랜의 도움을 좀 받아서 쭉 살펴봤더니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이렇게 플랜의 참모들이 이렇게 매수를 진행해 가고 있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계속 마감 시황 때마다 이렇게 쭉쭉 체크를 해보는데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불안해 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법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기회 결코 헛되게 보내시면 안 되겠지요.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일단 SPC 3립은 며칠 전에도 이렇게 검색이 됐는데 아직 장기적으로는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상승을 하는 그 와중에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또 이 종목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죠. 그리고 좀 더 진입 시점이 돼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주가가 조정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아직 추세는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72 같은 경우는 다르죠. 이거는 이 보세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지킬 때는 하락했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색깔이 표시가 같이 된다면 이거는 조심해야죠. 나와야 될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단기적으로 괜찮다고 상승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랬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그리고 코나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이 숫자로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하는 게 좋겠죠. 여튼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것은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 좀 기이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 심리가 퍼지면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살펴봤듯이 아직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해소가 된다 그러면은 또 시장은 급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장이 또 원만하게 쭉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공급망 이슈 이런 문제들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이 마스크 계속 착용하고 계시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급격하게 퍼지고 또 사람들이 오랜 봉쇄를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하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자꾸 좀 방역 체계를 좀 더 선하게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처럼 사회 경제 활동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4월 한 말경부터 해서는 마스크를 갖다가 이제 안 하고 다닐 수도 있다, 착용하지 않고 다닐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지금 한 지난 2년 동안 평생을 차고 다니지 않다가 2년 동안 해보니까 상당히 좀 불편하고 갑갑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벗기 시작하면은 망가짐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봄 아닙니까? 봄이 되면 사람들도 밖에 나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스크를 벗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전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빠른 속도로 지금 수요가 폭발하면서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행주도 또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고, 마스크 낄 때는 잘 몰랐는데 완전히 벗고 다니면 또 화장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도 괜찮고, 하여튼 여튼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했었던 어떤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자유를 얻으면서 싹 풀리면서 소비가 이래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도 실적이 또 좋아질 거고, 그러면 뒤따라서 오는 게 또 공급망 어떤 문제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고, 또 결과적으로 나아가는 쪽은 점점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좋은 시점에 어떤 주식을 산다거나, 그게 그렇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시점을 사실 떠나서 오래 들고 있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투자의 기본은 기다림이라고 앞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투자의 가장 큰 비법이기 때문에 뭐 힘들다 손치더라도 어렵 때 어떻다 치더라도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무리하지 않게 들고 있으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리하지 말고 물량을 모아간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기다림이고 이게 주식 투자 성공의 비법입니다. 이게 매수 포인트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자, 오늘은 또 여기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